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가 많기는 한데 난이도가 높진 않아서 금방 다 푸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객체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며 이 녀석을 정말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연습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넉넉하게 드리긴 했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런 문제를 풀면서 객체를 쓰는 거는 사실 그림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별 문제 없긴 할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클래스로 객체 만들고 이 객체 안에 또 객체 들어있고 그 객체 안에 또 객체 들어있고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며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은 숱한 관계가 엮여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객체라는 그 녀석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복잡한 관계들, 우리가 막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은 관계들로 넘어가도 이 흐름을 눈으로 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꼼꼼하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같이 할 겁니다. 자동차 설계도 만들래요. 문제 자체는 설계도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냥 설계도, 우리 클래스라 그랬죠? 이거 만들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문제 자체는 그래요. 이제 뭐 여기에 변수를 더 만들고 메서드를 만들어서 뭔가 테스트를 더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이런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많이 해볼수록 더 빨리 이해가 될 거고 많이 해봐서 빨리 이해가 되면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달래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뭐 변수 만들고 선언하고 게임연산자 객체 만들어서 연결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연결까지는 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변수를 만들래요. 그러면 데이터 타입과 변수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 변수에 들어갈 우리가 지금 만들 변수에 들어갈 리모컨은 자동차 객체겠네요. 그렇다란 얘기는 대입연산자 뒤쪽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당연히 변수도 자동차 타입이어야만 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자동차 타입을 사용하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하니까 여기까지 만들면 이제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해결이 되긴 한 겁니다. 앞에 있는 타입과 뒤에 들어가는 대입연산자 우변에 위치하는 어떤 값 부분 당연히 타입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담으래요. 당연히 자동차 클래스는 여전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보고 이 녀석을 변수에 담으라고 했으니까 변수도 하나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 과정은 당연히 한 줄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담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얘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항상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달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동차 클래스는 새로 만들지 않을게요.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자, 일단 문제가 얘기하는 게 자동차 객체마다입니다. 그럼 적어도 자동차 객체는 2개 있어야겠죠. 그래야 객체마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으니까 최소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객체들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져야 된대요. 서로 다른 최고 속력. 자,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객체가 가져야 될 데이터일 텐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공간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공간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행위까지를 해줘야 진짜로 객체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려야 된대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 그냥 이대로 두고 주석만 걸어놓고 자동차 객체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한 개의 자동차란 얘기는, 자, 우리가 설계도를 보고 물건을 찍어내면 이제 우리가 그 물건으로 부를 수 있겠죠. 자, 설계도가 핸드폰 설계도예요. 이거 가지고 물건 만들면 이거 무슨 물건이에요? 핸드폰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동차 설계도 가지고 물건 만들면 이거 뭐예요? 자동차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개의 자동차라는 건 한 개의 자동차 객체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얘까지는 그냥 설계도일 뿐, 이걸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 실제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걸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개의 자동차라는 건 한 개의 자동차 객체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객체 하나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주서. 그 다음에 3번 달려야 된대요. 3번도 3번인데 자, 달려야 돼요. 달리는 건 저장이에요? 실행이에요? 실행이겠죠. 그렇다는 건 메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름은 적당히 지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자, 이렇게 한 개의 자동차 객체가 3번 달리네요.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린 겁니까? 아니죠. 세 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린 거죠.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문제가 바로 다음 여기서 나타나게 되네요. 3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리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이거 만약에 싫어, 나 이렇게 안 할래, 그러면 그냥 이거를 변수를 3번 만들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한 번씩이니까 이렇게만 가도 되겠네요. 그럼 3개의 자동차 객체가 한 번씩 달린 거니까 문제 없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귀찮게 하죠.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려야 된대요. 우리가 방금까지 해왔던 문제들을 좀 섞으면 되겠죠.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게 하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달리게 하는 것도 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린다. 그 말인즉슨 서로 다른 값을 사용해서 달리다 메소드 안에서 쓰겠다.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자동차 A이라고 하는 녀석과 자동차 E라고 하는 녀석 2개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변수겠죠? 이렇게 2개의 변수,
리모컨 연결하는 변수들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한테 최고 속력 가지게 해야 되니까 공간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값을 가지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값을 가졌으니까 달리다 메서드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 메서드의 안쪽에서는 출력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이런 출력을 쓰긴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달리다가 실행될 때마다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문자로 그냥 박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이 상황에서 자동차 1이 달릴 때에는 230이라는 값, 2가 달릴 때에는 210이라는 값 쓰려면 변수를 적절한 곳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거를 제가 프린트 F를 사용해서 숫자가 들어갈 부분에 %d라고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최고 속력이라는 변수를 쓸 건데 dis를 빠뜨리지 않고 써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변수 값이 이 자리로 치환되어 들어가면서 출력이 나타날 거니까 1이 달릴 때는 얘를 안 바꿨죠? 1이 달릴 때는 230, 2가 달릴 때는 210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화면상의 객체는 2개. 자, 이런 거부터는 이제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헷갈리는 걸 덜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객체가 존재하고 이 녀석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고 이 서로 다른 객체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달리다가 실행될 때 dis를 써서 얘한테 값을 가져다가 쓴다 라고 하면 서로 다른 결과값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을 좀 잘 그려보시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번호가 다른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려야 돼요. 이 말인즉슨 뭐냐? 방금 전에 했던 상황에서 번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만 추가되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해놨으니까. 그죠? A 자동차 1이 달릴 때에는 뭐 1번, 2가 달릴 때에는 2번 자동차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번호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서로 다른 번호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번호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그럼 사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에는 1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2 넣을 건데 이러면 서로 다른 번호를 가졌죠. 그럼 이제 달리다에서 이 번호까지도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서로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릴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때요? 값을 1, 2라고 넣어준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면 자, 객체 만들어요. 안에 번호 있겠죠? 얘 전역 변수니까 초기화 안 하면 0일 거예요. 근데 플러스 플러스 1 증가시킨대요. 그럼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230으로 채워졌고 그거 출력해서 쓰겠대요. 이거 두 개. 1번 자동차 230 문제없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객체 하나 만듭니다. 번호 1이에요? 방금 전에 1 됐었으니까 여기도 1입니까?
아니죠. 여기 0이죠.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이 번호는 최초 초기화 상태인 0 기본값 거기서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또 1이고요. 그러면 둘 다 1번 자동차라고 나오겠네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이 객체들은 서로 독립적인 요소니까 다른 녀석이니까 애초에 이 코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번호라는 변수는 두 개예요. 객체가 두 개니까 서로 다른 객체에 담겨있는 번호 두 개, 최고 속력도 두 개, 달리다도 두 개예요. 얘는 이제 설계도니까 실제로 물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노네라고 치고 이 코드 내에 존재하는 변수는 두 개씩 같은 모양이고 같은 타입이지만 두 개씩. 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나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는 이런 게 가능한 게 없다 라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생뚱맞은 문제가 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자, 문제가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어 달래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하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나이와 이름과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인데 이거를 설계도를 그려놓고 객체를 찍어가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코드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객체 쓰지 말고 이런 거 쓰지 말고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걸 하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지금 생뚱맞게 갑자기 왜 해보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냥 플레이어 2라고 합시다.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뭐야? 플레이어 1, 2가 있는데 플레이어 1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코드를 지금 몇 줄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 다 한번 세볼게요. 몇 줄 씁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열 줄 쓰죠. 얘가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거니까. 그쵸? 우리는 플레이어 하나 만들려고 지금 10줄의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변수 가지고 객체 없이 변수만 가지고 플레이어 2를 만들 때에는 몇 줄 썼어요? 3줄 썼죠. 누가 더 이득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줄을 작성하는 거랑 10줄을 작성하는 거 물론 이거는 좀 더 늘려놓은 거라 이렇게 줄이면 한 줄 더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9줄 대 3줄이에요. 이것도 뭐 줄바꿈 안 하면 안 할 수는 있지만 줄바꿈 안 하는 건 의미 없잖아요. 가독성 안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럼 3배 차이 나는데 당연히 얘가 이득이죠. 자, 이게 막 엄청 도드라지는 체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객체를 만드는 이 과정과 변수를 만드는 이 과정 실제로 속도를 따지자면 실행되는 속도를 엄밀히 따져보자면 당연히 이 녀석이 빨라요. 얘는 9줄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고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뚝딱 하면 끝나니까 3줄이니까 실제로도 얘가 빠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얘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객체라는 걸 배우고 있고 자바는 왜 객체로 시작하고 객체로 끝이 나는가? 변수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객체를 처음 배울 때도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하면 뭐 목적지가 같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 메모리적으로도 효율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속도 측면에서는 객체가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모리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변수보다 객체가 워낙 용량이 커서 손해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왜 객체를 써야 하는가? 자,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누구 입장에서 얘가 유리하다라고 한 거예요? 아까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컴퓨터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컴퓨터예요. 개발자는 사람이죠. 사람 입장에서는 전자가 이득이에요. 훨씬이라는 표현은 빼죠. 이거를 후자 전자라고 하지 말고 왜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레이어를 100명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배운 게 많이 없어서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객체를 만들어내자마자 이런 작업을 또 거쳐야 되긴 하는데 이거 객체 클래스의 개념을 좀 더 배우면 이런 거 없어도 플레이어를 객체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데이터,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럼 100명의 플레이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100줄의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객체 만드는 코드 한 줄씩 100줄. 근데 100명의 플레이어를 변수로만 만든다라고 하면 3개씩 필요하니까 300줄 써야 돼요. 자, 이제 누가 이득이에요? 위쪽이 이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는 얘가 빨라요. 하지만 우린 누구?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 사람 입장에선 객체를 다루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더 놓치는 부분도 없고 코드 줄수도 더 이득이고 가독성도 올라가고 나쁠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객체 데이터를 어딘가로 전달해야 할 때 100개의 객체를 넘기면 될 거를 우리는 300개의 변수를 넘겨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100, 말이 좋아 100개, 300개지 공이 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작업의 그 양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자바라는 이 언어는 애초에 자바는 컴퓨터보다 사람 입장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사람 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체를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바가 그렇게 태어난 애니까 이 녀석의 본질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자바를 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럴 거면 그냥 C 언어 쓰면 돼요. 괜히 자바를 쓰면서 컴퓨터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객체도 안 쓰고 변수 가지고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괜히 무거운 거 가지고 가벼운 거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바를 배우는 이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 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자바가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당연히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체를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객체에 대해서 또 다양한 배워야 될 개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아직 뭐 특별하게 언급된 적이 없지만 우리 이제 막 클래스 만드는 거랑 뭐 메서드, 변수 이런 거 이제 막 좀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도 생성자라는 개념도 앞으로 추가로 더 배워야 되고 인자라는 개념도 배워야 되고 매개 변수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스턴스와 스태틱이라고 하는 개념도 배워야 되고 아주 많습니다. 상속도 배워야 되고 여기 안에 뭐 다형성에 해당하는 녀석들도 공부해야 되고 캡슐화도 배워야 되고 진짜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거 전부 다 객체예요, 객체.
이거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출력, 변수, 뭐 조건, 반복 이 녀석은 딱 여기서 끝나요. 근데 나머지는 이것들은 전부 다 클래스 객체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런 것들 다 공부할 거고요. 이렇게 공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객체를 자유롭게 활용을 해 가며 프로그램 개발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알아야 될 거 되게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그 지금까지 같이 풀어본 문제 말고 아예 처음 열어드리는 문제를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정답을 그냥 같이 드릴 겁니다. 서술형 문제라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같이 풀었던 거 정답 다 올라갔고 그 밑에 일반 변수의 값 할당 과정, 레퍼런스 변수의 값 할당 과정, 레퍼런스 변수의 값 할당 과정 설명 2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왔는데 이거를 정답을 같이 드리긴 했지만 당연히 문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답을 보고 맞춰가며 아, 내가 부족했던 부분,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답을 보다 보면 이렇게 쓰레기값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이 int 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지역 변수기 때문에 쓰레기값 0에 해당을 안 해요. 얘는 쓰레기값 0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의미상 보시고 풀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냥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값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언급됐지만 자바에는 JVM이라고 하는 녀석,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게 많은 메모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돼요.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와중에 뭔가 처리를 하고 할 때 램이라고 하는 영역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역을. 뭐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자바가 변수를 할당받고 뭔가 값을 저장하고 하는 행위가 스택, 스태틱, 힙에 다 일어나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해요. 저장되는 위치가 때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메서드 안쪽에서 변수 만들던 뭐 int a는 뭐 10이다 이런 코드 한 줄 썼다 메인 메서드 안에 이러면 int a는 스택에 만들어지고요. 10이라는 값도 스택에 존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객체를 만들죠.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뭐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럼 이 객체는 힙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객체가 변수에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다가 변수에서 연결이 끊기거나 혹은 연결을 안 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이상 이 힙에 있는 객체를 불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불러낼 수 없는 거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불러낼 수 없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녀석이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못 불러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떠도는 객체를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요. 쓰레기 수집가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그 녀석이 이 힙이라고 하는 영역을 한 번씩 청소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객체들, 여기에 객체 말고 다른 값도 어떠한 값들은 저장이 가능한데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청소해요.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도록. 그게 쓰레기 수집가라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쓰레기 값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딱 들어맞는 개념이다 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해보시고
맞춰가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개념을 토대로. 그래서 세 가지 문제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일반 변수라는 거는 그냥 뭐 이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사용하는 변수라고 떠올리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스 변수라는 건 뭐냐면 레퍼런스가 참조죠.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를 변수가 참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객체와 연결되어 있는 변수를 레퍼런스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값 할당 과정, 그러니까 객체를 연결하는 이 과정, 이런 걸 설명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풀어보시고 최대한 아는 만큼 많이 써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거 배워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